자, 이번 주제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를 볼 텐데 소멸시효는 이제 일단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죠. 징수권. 징수권이라는 거는 이제 부가권과 달라서 징수권은 과세관청에서 돈 달라라는 징수 권한 이거는 유효기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징수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이 없으면 계속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세관청에서 징수권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그 기간을 채우면 더 이상은 이제 징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이제 부가권의 제척 기간과 달리 제척 기간은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막 달리 뭐 5년, 7년, 10년 등을 적용하지만 소멸시효는 그냥 찾기 어려운 거의 문제가 아니라 돈 달라고 하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이니까 이거는 그냥 5년으로 돼 있는데 5억 이상 국세는 10년 돼 있는 거 하나 연장해 준 거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잡아 놓으시면 되고 소멸시효는 뭘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단과 정지가 중요하죠. 중단과 정지, 그 사유들 같은 것들 몇 가지 암기하시는 것들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 파악에서 최근도 아니고 몇 년 됐는데 판례가 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소멸시효는 일단 뭐 취지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아니까 5년, 10년 말씀드렸고요. 기산일은 잘 잡으셔야죠. 어렵지 않죠. 소멸시효는 다 징수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는 납기까지는 돈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 다음 날부터 이제 징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다 납기 다음 날 첫 번째 신고납부 세목 신고한 경우만 법정 신고납부 기한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건 좀 외워질 겁니다. 근데 중단과 정지. 자, 중단과 정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중단은요. 징수권 행사로 볼 만한 사유가 있어 버리면 이제 여태까지 진행된 시효는 없던 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중단. 정지는 잠깐 섰다가 다시 가는 거죠. 과세관청이 뭐 봐준다거나 허행사를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다. 이런 기간은 기다렸다가 다시 간다. 진행되는 시효는 효력이 유지가 되고요. 다시 이런 중단 정지 사유가 소멸되고 나면 다시 잔여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는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중단은 징수권 행사로 볼만한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이네, 그죠? 근데 여기 판례라고 넣는 것이 민법상의 재판상의 청구. 요거 하나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요거는 규정상 들어간 건 아니지만 판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요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은 중단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사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효의 정지라는 겁니다. 정지. 정지는 권리 행사가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등 멈춰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유들은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줄이 좀 맞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요 승소시에만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봐주는 거죠. 분납하고 연부연납하고 고질유예하고 징수유예하고 봐주고 있는 기간이야. 게을러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 자 이거 의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시 완성되면 이제 효과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례 내용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판례 내용 안에서 일단 원래부터 있던 판례들이 어떤 거냐 시효 중단이라는 효력은 과세관청에서 이제 뭔가 징수권 행사로 볼 만한 사유가 있어 버리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뭔가 과세관청에서 압류하려고 갔는데 압류를 못한 거야. 그래도 노력을 한 거니까 이거는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과세관청에서 압류를 못했다 수색조서 같은 거 작성하고 하게 되면 이건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중학교 우리가 기본 수업 때 다뤘던 판례 내용 가지고 이제 알맹이 내용만 좀 넣어놨으니까 이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서 기본 수업 때 다뤘던 거 그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 마지막 말씀드릴 게 이 재판상의 청구라는 거야. 요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판례들입니다. 재판상의 청구. 자, 문헌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27조 2항에서 국기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세법에 특별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28조 1항에서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을 막 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소멸시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세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거냐? 무슨 문제냐면 민법에서 재판상에 청구를 한 게 들어온 거야. 재판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예요. 난 넌 돈 달라는 얘기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했으니까 중단되는 거야. 중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판상의 청구입니다. 이걸 민법이 허용하는 걸로 하다 보니 세법은 민법에 따르는 걸로 가게 되면 얘가 중단 사유가 될 것이고
근데 규정상 봤더니 문헌적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아까 봤던 그 세법상의 납부고지, 독촉이란 등등의 사유가 세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거냐? 결론은 아니다.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민법도 다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법이 독자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맞다. 그러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 청구가 세법에서도 역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게 결론이다. 그래서 중단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례 태도가 이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는 이 안에서는 최근 판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는 되셨죠? 그죠?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서 인정한다. 세법도 인정할 거냐? 규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만 따르게 돼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다. 고지나 독촉 등은 민법에서도 민사상에서도 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새로운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세법도 받아주는 게 맞다.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거를 인정해 버리면 더 이상의 시효는 완성되는 일은 없겠네요. 세무고문이 무조건 시효 완성될 때가 되면 다 재판상 청구만 간단하게 해버리면 중단돼 버리니까 이런 피해가 크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헌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판례 태도가 그렇구나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단 사유, 정지 사유, 또 중단 설명, 정지에 대한 설명, 의의 같은 것들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요거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면서 같이 물음을 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몇 가지 잡아놓는 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